각계 한인단체들이 함께 이민법 개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제33대 뉴욕 한인회장의 민승기 전 이사장이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어로 증권거래와 증권 리서치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이 불법 택시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차나 응급차량 등이 서 있을 경우 차선을 옮겨야 하는 무브 오버법이 강화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시간 어제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과 일반 국민 등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의 제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경제, 부,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통해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온 우리 앞에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한 뒤에 우리 국민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삼성동 자택을 떠나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에 취임식장인 국회의사당에 도착해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과 산부 요원을 비롯해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특사단 등 외국의 주요 경축사절과 일반 국민 등 7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에 앞서 25일 0시를 기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군 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법적 권한을 인수받은 뒤에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핫라인을 통해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북 감시, 경계 태세를 점검하는 등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이민법 개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권센터와 뉴욕 한인회 등 각계 한인단체들이 이민법 개혁 캠페인을 함께 전개해 나갑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에서 이민법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권센터와 전국의 이민 옹호 단체들은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민권센터와 뉴욕 한인회,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등 각계 한인단체들과 봉사단체들이 모여 이민개혁 캠페인을 함께 전개해 나가기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은 한인단체들의 이민개혁 캠페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민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라고 했을 적에 들어가는 내용이 세 가지죠. 하나는 서류 비자 합법화의 문제, 그다음에 전체 이민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민법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각계 한인 단체장들도 한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민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적극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거는 통과가 돼야지 우리 동포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해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인회나 지역 한인회, 우리 직능단체, 또 봉사단체 다 같이 일심동체로 아마 수고를 해주셔야 될 걸 알고 있습니다. 민권센터와 한인단체들은 이민법 개혁을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이민법 개혁의 당위성을 알리는 엽서와 서한을 한인들의 의견을 담아 보낼 예정입니다. 또 민권센터와 한인단체들은 4월 10일 전국 규모로 열리는 이민법 개혁을 위한 행진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제33대 뉴욕 한인회장의 민승기 전 이사장이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22일까지 다른 후보가 등록하지 않음에 따라 민 전 이사장을 단독 후보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제33대 뉴욕 한인회장에 사실상 당선되면서 신원조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을 경우 3월 10일쯤 열릴 임시총회에서 인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 후보는 뉴욕 일원 50만 한인들을 귀합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앞으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최대 결집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한인들의 이메일을 모아 한인회 이 뉴스레터를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포 한인회 현실상 취약한 부분인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고정적인 재원 마련의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인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에서 재융자를 받아 월 페이먼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렌트 수입도 들어오기 때문에 회관 운영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는 3월 4일 오후 2시에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각 언론사 등이 참여하는 제33대 뉴욕 한인회장 후보자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당초 2번으로 예정됐었으나 민 후보가 경선 없이 단일 후보로 마감됨에 따라 한 번 후보자 연설회와 토론회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보다 쉽게 미국 내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뉴저지의 한 증권회사가 미국 증권업계 최초로 한국어 온라인 트레이딩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에 본사를 둔 뷰트레이드 증권사가 오늘 선보인 한국어 웹트레이딩 시스템 웹트레이더입니다. 홈트레이딩 시스템, 일명 HTS 방식으로 집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미국 증권 시세 조회, 주문, 계좌 조회 등의 증권 거래와 미국 증권 시장 지도, 종목 입체 분석, 미국 증권사 리서치 투자 의견 등 컨텐츠를 한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증권사들이나 또는 미국에 있는 현지 증권사들의 어떤 한국어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교민들이 지금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도 중국인들처럼 이 미국 땅에 있지만은 정말 편하게 한국에서 투자하듯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바꿔나가고 뷰트레이드 증권은 웹트레이더와 함께 사용 가능한 전용 프로그램 뷰트레이더 엘리트도 선보였습니다. 역시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자장외 증권 시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특정 시장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리베이트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데이 트레이더들을 위한 고객 맞춤 차트, 관심 종목 리스트 및 실시간 시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뷰트레이더사는 앞으로 전통적 증권 서비스인 전화 투자 상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 등에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뷰트레이드 증권은 지난 1998년 설립된 이후 전 세계 17개국에 미국 증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트레이딩 전문 증권 회사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테너플라이 한인 학부모회가 주최한 설날 큰 잔치가 스틸만 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윷놀이와 투어 놀이를 즐기는 한인 어린이들부터 어른에게 세배를 하고 우리의 전통 붓글씨를 배우는 타인종 어린이들까지 지난 토요일 뉴저지 테너플라이 스틸만 초등학교에서 열린 우리설 큰 잔치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해보는 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Getting to sample some of the food, see some of the activities, the demonstrations, the dances is all very educational to someone who's not of that background. So I'm very happy to be able to be here. The different cultures in Tenafly, we just moved here, so it's really nice to see what's happening and experience all the different cultures and to really appreciate it, to learn about it. 학교 곳곳엔 한국과 관련된 그림들과 글들이 가득 차 우리 전통 문화의 의미를 알렸습니다. 또한 한국 전통 음식을 제공하고 부채춤, 꼭두각시춤, 검도시범 등이 이어져 지역 주민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미 동부에서 유일하게 음력설을 휴교일로 지정한 뉴저지 테너플라이 학군. 자라나는 2세들의 정체성 확립과 한국 고유 명절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행사는 지역의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문화를 모르는 이들에게 저희가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충분히 알리고 서로 이렇게 좋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목적의 그런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테너플라이 한인 학부모회는 앞으로 일본, 중국 등 타민족 학부모들과 함께
아시안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행사를 더 많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는 불법 택시. 당국이 사정에 칼날을 빼들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 때문에 불법 택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승객의 안전, 사고 시 보상 대책이 없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택시 리무진국은 최근 단속 요원을 대거 확충하면서 불법 택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1년 1,737대였던 불법 택시 압류는 지난해 5,776대로 3배나 많았습니다. 또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도 849대를 압류해 지난해 1월 276대의 3배를 넘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은 압류한 차량을 둘 곳이 없어 단속에 소극적이었으나 지난해 부동산 회사인 ATCO가 퀸즈 글렌데일에 있는 이 에이커의 회사 부지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압류된 불법 택시의 운전사들은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500에서 1,500달러의 벌금과 185달러의 견인비 그리고 하루 25달러의 보관료를 내야 차량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택시 리무진국의 정식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사들이 방어 운전 교육, 약물 검사, 전과 기록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차량 검사를 받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뉴저지주 세탁소들은 화학물질을 한 번이라도 사용했으면 주 환경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3월 1일까지입니다. $1,000의 과태료가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각 세탁업주들은 세탁소 내에 보관 중인 화학물질을 매년 주 환경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까지 서면 보고가 가능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인터넷으로만 보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세탁협회 최수호 회장은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업주들이 많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탁소 내 화학물질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며 지난해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쉽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또 지난해 1월과 12월 사이에 한 번이라도 퍼크를 사용했다면 오는 3월 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퍼크를 대체 솔벤트로 바꾼 업소라도 전환 후 2년까지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혹 운전하시다가 경찰차 또는 응급차량 등이 서 있는 곳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20마일 이하로 서행하거나 한 차선 더 옆으로 주행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법규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무브 오버법이란 갓길이나 차량 바깥 차선에서 경찰차 또는 응급 차량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옆을 지나는 차량은 바로 옆 차선이 아니라 왼쪽으로 한 차선 더 비켜서 주행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차선 변경이 힘든 경우에는 제한 속도보다 20마일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 수행 중 경찰이나 응급요원들의 부상과 사망이 잇따르면서 무브 오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찰스 퍼칠러 주 상원 의원은 무브 오버법 위반으로 인해 경찰관이나 응급요원 등이 다칠 경우 최고 4년형, 사망할 경우에는 최고 7년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현행법은 250에서 400달러의 과태료 부과와 최대 30일 징역형 그리고 벌점 2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해 경찰 등이 부상 또는 사망하더라도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브 오버법은 경찰, 소방차, 앰뷸런스 등은 물론 견인 차량과 고속도로 정비반 등까지 적용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안에서 교실 안에서 답답해하는 아이들. 뉴저지주 공립학교에서 유치원부터 5학년생을 대상으로 매일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셜리 터너 주 상원 의원은 어린 학생들의 비만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충분한 놀이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들의 아이들은 항상 앉아 있다며 TV나 비디오 게임 등을 멀리하면서 야외에서 충분히 뛰어놀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9년 소아학 저널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8학년과 9학년생 11,000명의 평균 휴식 시간은 15분 미만이었습니다. 질병예방센터 조사에서도 전국 어린이 17%가 비만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 1980년 이후 3배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터너 의원은 충분한 휴식 시간을 통해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 학생 간의 상호 활동이 늘어 협동과 의사소통 같은 사회 생활을 위한 필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주 상원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레리 휴즈 몬트베일 임시 교육감은 학교에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으며 로버트 크라비츠 잉그루드 클립스 교육감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화물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경세관보호국의 감시 강화에 대비하고 한인 수출입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김정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불법 수입과 테러 물자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세관보호국의 수입 화물에 대한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단속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인 수출입 업체들의 고민은 커집니다. 정밀 검사 대상 화물로 선별될 경우 통관지체로 인한 추가 부담 등의 피해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임포터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선 납기 맞추는 것도 힘들고 또 예상치 못한 비용도 많이 나오고. 오늘 LA 총영사관에서는 이 같은 한인들의 피해에 대비하는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에서는 미국 세관 테러 방지 협회, 즉 시티팻 멤버 가입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100명의 물건이 사용했는데 99명은 다 시티팻이라서 다 시큐어가 돼 있는데 한 물건이 시티팻이 아니라서 저희가 조사한다면 100명의 그런 물건이 다 홀드가 되는 거예요. 시티팻 멤버들은 이미 세관에서 검증받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통관 절차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는 게 임 전문관의 설명입니다. 또한 모든 책임은 수출입 업체 대표에게 있으므로 통관 과정을 무조건 브로커에게 맡기는 것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시티팻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와 함께 정밀 검사 대상 화물로 선별되는 것도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검사를 선정을 하고 또 검사 대상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방법을 알면 오늘 세미나에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는 FTA 등 수출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강의가 6주에 걸쳐 LA 총영사관 주최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희소식인데요. 선글라스 모양의 인공 망막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탓에 평생을 암흑 속에서 살아온 케이틀린 씨. 이제는 간단한 사물을 척척 구분해냅니다. I was able to actually point the moon out in the sky. 10대 이후 완전히 시력을 잃었던 캠벨 씨도 요즘은 혼자 집안일을 할 만큼 앞을 분간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수 개발된 선글라스 모양의 인공 망막 덕분입니다. This is an artificial device that essentially stimulates the retina electronically. 선글라스에 달린 카메라는 영상을 전자신호로 바꿔줍니다. 전자신호는 망막에 이식된 전극판으로 전달되면서 시신경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뇌에서 영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Now I can see that the lights are on. 실제 선글라스를 쓰고 보는 화면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것은 물론 시력 검사표에 큰 글자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The key of this is not only the hardware but the software. How do you take an image from a camera and convert it into this neural code, this Morse code of the eye, and then stimulate the nerve cells in the retina?
인공망막은 유전성 망막 질환으로 시력을 잃은 일부 시각장애인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앞으로 노화나 당뇨로 인한 시각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퀸즈 베이사이드 퀸즈 중앙장로교회 예배 도중 51세 구모 집사가 장로 선임에 항의하며 칼과 독국물로 자해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이날 12시쯤 시무장 선임을 위한 회의에서 항의성 발언을 하다 제지당하자 준비한 문구용 칼로 손목을 긋고 병에 든 약물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교회는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2시쯤 퀸즈 리치몬드 힐 주택 화재 현장에서 2층에 거주하던 43세 아시안 남성의 훼손된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시체는 손과 발, 어깨가 전깃줄에 묶인 상태였으며 머리에는 총상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조직과의 연관을 조사 중입니다. 올해의 도시천사상에 한인 커뮤니티 재단 경연 사무총장이 선정됐습니다. 도시천사상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뉴욕 신학대학교가 매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개인이나 기업 후원으로 기금을 조성, 지역사회 비영리 기관들을 후원해 오고 있으며 한인 1세와 2세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미국 법원에서 확정된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대법원 2부는 보스턴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 씨가 전부인 손 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친권자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고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상호 보증의 요건을 충분히 구비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리고 포근한 가운데 오전 중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도 흐리고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